안녕하십니까.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 19일 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라 망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한 분의 댓글이 있어 소개해봅니다. 아이고 진짜 무식하시네요. 경제 공부 좀 하세요. 저임금층 소득을 올려서 소비하게 만들자? 이게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 1년 경제정책 했으면 느껴질 법도 한데 아직도 못 느끼십니까? 최저임금 올려요. 그럼 인건비 오르죠? 인건비만 오를까요? 물가도 같이 올라요. 이 글을 쓰신 닉네임 겨튜브님. 당신께서 저런 생각을 갖게 되셨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오른 것도 실업자가 많아진 것도 모두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는 게 주류 언론들의 모습이다 보니 무비판적으로 그런 시각을 수용해버린 상황이라면 저런 생각을 충분히 갖고 계실 만도 하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해버리기 전에 한 가지 꼭 따져보십시오. 일단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기업을 가장할 때 근로자들 중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따져보십시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자의 비율이 매우 적은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비율만큼 인건비가 결코 그만큼의 상승을 이루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을 물가 상승 요인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대부분의 주체들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인건비 비중이 높아져 버린다는 식으로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연에 수십 %씩 오른다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그런 비율로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지 않은데 마치 인건비 비중이 그 정도 비율로 오르기라도 하는 양 계산해버리고 그만큼의 비용 상승을 수치화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0% 정도 오르면 일반적으로 인건비 상승 평균은 10분의 1 수준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겨튜브님이 말씀 주신 그 전제가 실제 적용되려면 공산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모든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시급으로만 지급되는 상황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라야만 최저임금 상승 비율만큼 인건비 상승 비율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단순도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겨튜브님의 주장이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의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켜보고 계시던 다른 네티즌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컨대 70만원이 최저임금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80만원으로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던 이들은 80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80만원을 받던 이들에게는 90만원을 주게 되고 90만원을 받던 이들에게는 100만원을 주는 등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주장을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장 또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토론 배틀님의 의견은 혹시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스커버님께서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을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지 않았던 입장이라 해도 그것의 간접 영향으로 더욱 많은 급여를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요. 직접 영향에 의해 상승하는 경우뿐 아니라 간접 영향에 의해 상승하는 경우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매우 일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기관의 연구 자료가 존재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결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논하기 위해선 심층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에 반응하는 집단의 군을 나눠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아래의 3군으로 집단을 분류하였습니다. 1군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룹, 2군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직접 그만큼의 급여 상승이 있는 그룹, 3군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간접적인 급여 상승이 있는 그룹이며 이상의 분류법은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 EPI의 분류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제3군인 간접 영향권, 스커버님이 질문 주셨던 내용의 그분들이 맞습니다. EPI의 설명을 보시죠. 고용주들은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임금 격차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사람도 간접 영향이나 파급 효과 때문에 임금이 오른다. 최저임금의 간접 영향권은 최저임금의 100에서 115% 사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고임금을 받는 자는 최저임금 정책에 전혀 좌우되지 않는 위치에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군이어야만이 최저임금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일 텐데
그 간접 영향을 통상 받게 되는 임금 수준의 범위를 대략 최저시급의 115% 수준 정도로 정하는 것이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을 명확히 하자면 통계를 근거로 사각지대군, 직접영향군, 간접영향군 등등의 각각에 해당하는 고용인들을 구분하여 수치 그 자체를 계산해 버릴 수가 있겠죠.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연간 임금 인상액을 합하면 직접 영향이 6조 6천억 원이고 간접 영향이 6천억 원이다. 전체 수혜자 552만 명이 받는 연간 임금 인상액을 합하면 7조 2천억 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 총액의 1%에 못 미친다. 결론적으로 피고용자 보수 총액은 736조 수준인데 직간접 수혜자 모두의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인해 7조 2천억 원 정도의 급여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말은 최저시급 인상의 직접 영향군과 간접 영향군을 탈탈 털어 계산해봐도 대략 1%도 안 되는 전체 인건비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의 변화로 물가 상승하고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합니까? 물가 상승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최저임금을 이야기해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원자재나 환율처럼 그것의 변화가 단일 변수로서 물가에 직접탄을 가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직접 영향군, 간접 영향군, 사각지대군, 비영향군 모두의 역학을 다 따져서 비용 증가를 논해야 하는 성격의 것인데 이것을 두고 마치 인건비라는 단일 항목의 비용 부담이 최저시급 급등한 수치만큼 올라가기라도 하는 양 장난질을 쳐대고 있는 모습들은 그 불순한 의도가 매우 명백해 보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제게 제기해 주셨던 겨투부님,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고 있다며 저의 우매함을 지적하셨던 겨투부님께 저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믿고 계신 그 부분,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왔다 라는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합니다. 최저임금의 영향별 분석은 시도조차 않고 최저임금 상승 비율을 아예 인건비 상승 비율로 등치시켜놓고 계산하는 모습들을 대량으로 쏟아내고 있는 게 현재 보수 언론들의 모습인데 당연히 이를 수용하는 개인으로선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 한 속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죠. 이제라도 좀 더 능동적으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세부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왜곡 없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